안녕하세요. 빠코의 DB스토리 빠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변수하고 추석,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했고, 오늘은 그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실제 실습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실습을 할 건데, 그 문자형과 숫자형과 리스트형, 튜플형, 그 다음에 딕셔너리형, 그 다음에 집합형, 분리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앞서 이론에 대한 실습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서 이제 파이썬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했고요. 저는 이제 작업 폴더를 워크플레이스를 이제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오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실습을 들어가는 건데요. 자,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공유하고 데이터 타입 and variable py 파이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이썬 점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문자형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문자형, 스트링형에 대해서는 그 문자형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가 그 더블 따옴표, 쌍따옴표하고 그 싱글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문자로 인식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할 때는 그 샵을 하고 여기서 주석을 한다고 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샵을 하고 문자형부터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의 약자, 프리픽스, 네, 명명규칙할 때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트링에 s, 예, 프리픽스로 s를 붙였고, 예, name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에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빠코라고 하고 한번 빠코라는 이름하고 나이를 하고 여기다가 20이라고 할게요. 자, 그 나이는 사실 이제 숫자이긴 한데 저희가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예, 쌍따옴표를 하고 20이라는 거는 이 2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숫자 20이 아니라 뭐다? 네, 문자 20이 되겠고, 한번 여기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s name 이라 하고 F5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F5를 눌러서 실행을 했고, 네,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밑에 빠코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도 쓸 수 있을까요? 이름이라고 하고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나이라고 하고 여기에 age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F5키를 또 눌렀고, 예, 여기 보면은 이름과 나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특이한 게 있죠. 네, 앞에 이름이라는 거를 쓰고 더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 s name을 붙였어요. 이 앞에 더블 따옴표하고 이 쌍따옴표를 한 거는 문자죠. 그리고 얘도 문자죠. 예, 그렇다는 건 뭐냐면 문자와 문자를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네, 그 문자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문자형에서의 더하기는 그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더한다는 것은 그 문장을 이어준다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이름과 나이를 하나로 묶어볼까요? 예, 한번
묶어보죠. 이름 더하기 또 이렇게 하고 한 칸 띄고 나이 하고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은 네, 이름, 나이, 그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만약에 얘를 만약에 20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얘는 나이가 문자고 얘는 이제 숫자가 되는 건데 네, 더블 따옴표를 쌍따옴표를 안 했으니까 숫자랑 같은 거겠죠? 한번 이렇게 되면 오류 없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죠. 네, F5키를 눌렀고 네, 이와 같이 지금 그 데이터형이 얘는 숫자형인데 이 문자하고는 더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예, 얘 나이라는 거는 문자인데 SAG라는 데 들어가면 얘는 예, 숫자의 값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숫자는 더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데이터 형식이 다른 그 타입끼리는 특히 문자와 숫자를 가지고서는 더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문자형에서는 더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더하기는 곧 문자를 이어주는 문장과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더하기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랬을 때에 그 문자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를 만약에 아까는 제가 쌍따옴표를 했다면 얘는 작은 따옴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네, F4를 눌렀고 네,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형은 그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가지고 문자형인 거를 구분할 수 있고, 이 변수, 즉 그 베리어블 변수를 명을 정의할 때 앞에 붙는 이 프리픽스로 붙는 한 글자 또는 두세 글자의 그 글자들은 어떤 걸 의미한다? 네, 데이터 형식을 의미하는 그런 프리픽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기 나름인데 이왕이면 s가 붙었다는 건 얘가 스트링이냐, i가 붙었다는 건 인티저야, 이러한 거를 구분하기 위한 명명 규칙이니까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이 변수에 a라는 변수에 다양한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예를 들어 처음에 A에 제가 문자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A 하면은 A는 문자가 들어갈 것 같고, 다시 또 A는 이번에 2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랬을 때 또 A는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문자를 집어넣고 두 번째는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와 20이 찍혔죠. 네. 처음에는 A라는 변수가 테스트였지만 두 번째는 20을 집어넣기 때문에 20이 찍혔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A라는 변수는 숫자형이야, 문자형이야, 리스트형이야, 투플형이라는 거를 고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변수라는 거는 이 파이썬에서 변수는 그 특정 값에 지정된 형식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넣는 값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숫자형. 숫자형이라는 거는 인티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 형식에서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숫자형, 넘버 형식이고, 그 프로그램적으로 데이터 타입은 정수, 인티저, 그 다음에 실수는 플롯 형식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양수, 음수 혹은 0이 될 수 있는 숫자, 소수점이 들어가는 게 플롯 형수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인티저의 정수의 약자 이제 i를 하고 i 하고 age라고 한번 나이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20이라는 걸 넣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rint 프린트 가로하고 이제 한번 찍어보죠. 20이 찍히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age 그 다음에 age 2라고 하나 해서 30이라는 숫자를 해보고 30이라는 숫자를 해보고 자, 그랬을 때에 이번에는 그 i age와 그 다음에 더하기 i age 2를 한번 더 해볼게요. 숫자형에서 더하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숫자는 숫자와 숫자가 더하기 때문에 더한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셨을 때, 네, 첫 번째, 여기, 네, 구분자를 넣고 하죠.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22 숫자 20이 찍혔고, 두 번째, 제가 여기 잘못 찍었네요. age 2를 했어야 되는데, 2를 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숫자형에서, 네, 20이 프린트에 찍힌 걸 볼 수 있겠고, age2에서는 30이 찍힌 걸 볼 수 있고, age,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age와 age2를 더했을 때, 네, 5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아까 문자가 붙었을 때는 뒤에가 그 더해지는 문장 구조로 간다지만 문자는 그렇고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 더하기 산술 연산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4친 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역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숫자에 대한 연산은 그 연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숫자형까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는 그 리스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트형도 이제 문자형의 구조이면서 파이썬이 갖는 이제 문자형 중에서 이제 리스트형이 그 구조를 갖는 데이터 구조를 갖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구분자를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죠. 숫자형을 찍고 문자형이라고. 자, 리스트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어떠한 그 특성을 갖는지. 리스트는 대괄호를 기준으로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 내용들의 구분은 뭘로 한다? 예, 콤마라고 했겠고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의 그 항목들을 엘리먼트, 요소라고 부른다고도 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했고 리스트에 들어가는 이러한 값들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거, 인덱스라는 순번을 갖는다고 했고 그 순번은 0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리스트는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우선 리스트의 약자 저는 이제 lst라고 그 약어를 썼고요. 프리픽스로 여기 name 리스트에 들어갈 네임 대괄호를 넣고 여기에 어떻게 한글 문자형으로 하고 홍길동 콤마하고 그 다음에 강백호 그 다음에 짱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리스트라는 이 구조체에 3개의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한번
프린트로 한번 출력해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면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화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LST라고 치면 이제 LST에 관련된 변수 및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그 메소드 함수가 됐던 어떤 기능이 됐던 펑션이 됐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개발 환경 툴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이라서 자동화 기능이라서 지능화 기능으로 내가 이제 그와 비슷한 그 알파벳을 쓰면 그와 관련된 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좋은 기능이라 할 수 있죠. 이랬을 때 첫 번째로 선택한 상태 그 LST의 첫 번째가 선택됐다면 탭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첫 번째 항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리스트를 담은 LST 네임에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죠. F5를 눌러서 실행을 했고 자, 리스트형이 이렇게 홍길동, 강백호, 짱구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집어넣어 보죠. 다시 여기에 한 번 더 콤마를 하고 또 리스트 대괄호를 하고 이번엔 숫자 1, 2, 3을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될지 볼게요. 제가 그 문자형 같은 경우에 같은 이제 문자는 문자끼리만 묶을 수 있고 숫자는 숫자끼리가 묶을 수 있는데 리스트는 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구조를 갖는 이제 문자형이나 숫자형이나 다양한 이제 형식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딱히 아까 제가 이게 문자형 관련된 구조체가 아니라 얘는 이제 다양한 형식을 담을 수 있는 그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뭐 리스트 1로 한번 출력해 보죠. 1.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홍길동, 강백호, 짱구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들어가는 게 1, 2, 3이라는 구조체 자체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앞서 이제 제가 이제 인덱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인덱스가 뭐냐면 얘네들의 항목들이 그 내부적으로 순번을 갖는다는 거예요. 얘는 0번째에 홍길동, 얘는 첫 번째 1에 강백호, 얘는 2에 짱구, 얘는 3에 그 3회라는 그 영역에 1, 2, 3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인덱스를 출력하는 데는 출력하는 방법은 네, 여기 리스트 네임 1에 대괄호를 하고 인덱스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해당 인덱스의 값이 출력됩니다. 제가 0을 했기 때문에 홍길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0번째에 홍길동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덱스의 값을 불러오는 여기가 만약에 0,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자, 세 번째의 인덱스에는 어떤 게 출력됐지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인덱스에는 리스트형이 담은 1, 2, 3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코드를 짤 때 이런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할 때 유용하게 이 데이터 형식을 쓰면 돼요. 특히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말했다시피 문자형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 숫자형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실수형이나 다른 값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리스트의 그 데이터 형식이 굉장히 유연한 데이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얻어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한번 값을 변경해 보는 역할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값을 변경도 해볼 거예요. 즉 말 그대로 리스트 1에
인덱스 3의 값은 뭘로 한다? 네, 빠코라고 한다. 이렇게 빠코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프린트 한 다음에 리스트 1에 값을 출력해 보자는 거죠. 프린트 해보자는 거죠. 자, 리스트 1에 이렇게 홍길동, 강백호, 짱구, 그 다음에 1, 2, 3이 들어있는데 0, 1, 2, 3 세 번째 인덱스의 값을 어떻게 바꾼다? 나는 빠코라는 걸 바꿨고 바꾼 상황에서 다시 한번 lst 그 name1을 출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변경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는 1, 2, 3이었지만 지금은 인덱스에 뭐가 바뀌었다? 예, 빠코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이용한 특정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변경을 했다고 하면 한번 삭제도 해보죠. 삭제를 하는 거에는 그 명령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리픽스로 del, delete의 약자 del이 들어가고 하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빠코라는 걸 넣었다고 하면 이렇게 인덱스를 세 번째를 delete lst1의 인덱스 세 번째를 delete 하겠어, 지우겠어 라고 했고, 자, 지운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4를 눌러서 실행을 했고, 예. 빠코를 추가했고, 빠코라는 거를 인덱스 3에 1, 2, 3이 되는 거를 인덱스 세 번째를 빠코로 바꿨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빠코를 딜리트로 해서 지운 사항이 되죠. 자, 이렇게 지웠다고 하면, 이번에는, 추가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추가는 이 리스트, 이 변수에 append라는 붙인다는, append라는 게 붙이다라는 건데, 이걸 누르고, 탭키를 누르고, 여기에 가로를 하고, 여기에 이제 항목으로서 들어갈 요소를 다시 넣어보자는 거죠. 여기에, 빠코를 지우고, 여기다가는, 빠코를 지웠지만 다시 한번 빠코를 집어넣어 보죠. 네, 빠코를 집어넣고, 또 한번 출력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랬을 때는, 1, 2, 3, 세 번째 인덱스에 1, 2, 3이었지만, 여기를 어떻게 세 번째 인덱스 1, 2, 3, 이거를 빠코로 바꿨고, 그 다음에 빠코를 지웠고, 다시 빠코를 추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예, 빠코가 지워졌다가 다시 append 메소드를 이용한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에 있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append를 이용한 빠코를 추가했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리스트라는 재미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정렬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리버스, 역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lst sort 정렬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값을 4, 6, 2, 3, 5, 1 이렇게 뒤죽박죽인 거에 대한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집어넣고 이거를 출력을 할 건데 출력을 하기 전에 sort에 점 찍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잘 활용해야겠지만 어떤 특정 데이터 타입이나 또는 이제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이용할 때는 내가 정의한 변수나 함수명을 쓰고 점을 찍었을 때 내장 데이터 형식이나 함수가 갖는 내부 그런 메소드들, 내부 기능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점을 찍고선 이렇게 보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내장 함수들이 기능들이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썼던 append, 리스트에들은 append도 있고 클리어도 있고 카피도 있고 카운트도 있고 익스텐드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뭐 인서트도 있고, 인서트는 이제 뭔가 사이에 껴넣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이제 리무브, 지우는 것도 있을 거고, 이 안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간단한 것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는 거고, 이 안에 자세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눌러보고, 아, 얘는 어떤 기능일까? 쟤는 어떤 기능일까? 이렇게 한번 사용해, 한 번씩 코딩을 해보는 것도 재미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씩 제 강의 이후에도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정렬하는 소트를 한번 해보고, 소트문을 썼을 때 소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lst 소트 한번 출력해 보자는 거죠. 자, 출력하기 전에 자, 그러면 변화를 출력 전후를 비교해 봐잖아요. 그래서 lst 소트를 먼저 데이터 리스트를 집어넣고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소트라는 내부 메소드를 이용해서 기능을 한번 이용해 주고 실행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 번째는 실행할 때는 이 순서대로 그냥 보였죠. 4651인데 두 번째는 소트문을 쓴 다음에는 어떻게 1, 2, 3, 4, 5, 6이라는 이 자동 순번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기능이 이제 그 정렬 기능, 그래서 리스트에는 정렬 기능이 있다. 내가 만약에 리스트를 써서 어떤 숫자의 배열들을 쭉 입력했다고 하면 내가 정렬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럴 때는 이 소트문을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렬을 했다고 하면 반대로 얘를 역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소트로 해서 정렬된 상태지만 정렬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반전을 시켜보자, 리버스를 시켜보자는 거죠. 리버스라는 걸 기능이 있고, 리버스를 한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이냐를 또 찍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에 정렬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1, 2, 3, 4, 5, 6이라는 정렬, 소트에서 정렬된 값, 그 다음에는 어떻게 6, 5, 4, 3, 2, 1 다시 이거를 역으로 리버스 시키는 거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사항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리스트라는 거는 그 데이터 형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 볼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작하냐, 타입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 값을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하거나 어떤 논리 또는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진 관계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투플과 그 다음에 뭐 딕셔너리, 불린 병수, 집합 병수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